밀리 서재 1년 동안 써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계속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밀리의 서재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출산 이후에 도무지 종이책을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저는 책은 종이로 된 책을 읽어야 된다는 주인데 이게 아이를 낳고 나니까 책을 여유있게 펴서 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유할 때나 아기 재울 때나 짬짬이 시간이 될 때, 트름 시킬 때 이렇게 안아서 트름을 15분씩 시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아기는 이제 자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지겨우니까 핸드폰 옆에 두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아기를 재우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밀리 서재를 처음 결제하게 됐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나서 정기 결제하라는 알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결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하면서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밀리 서재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선 밀리 서재의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가지고 다니기 좋은 책, 그리고 오디오 활용이에요. 역시 휴대성이 좋죠. 어디서든 핸드폰을 꺼내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차량으로 이동할 때, 운동할 때, 아이랑 놀아줄 때 등 내가 손을 쓰거나 시선을 옮기지 못할 때 오디오북을 듣는 용도로는 되게 괜찮았어요. 오디오북은 요약본과 전체 낭독본, AI 리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요약본은 책 한 권의 핵심만 뽑아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축약되어 있는 책이에요. 두 번째 전체 낭독본은 성우나 배우, 작가들이 책 전체를 읽어주는 건데요.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AI 리딩은 컴퓨터가 읽어주는 책이에요. 아무래도 읽는 게 좀 어색하겠죠. 저는 AI 리딩은 좀 거부감이 있어서 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약본을 가장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낭독본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최근 제가 들었던 송사비의 클래식 음악 야화는 오디오북의 최장점을 끌어낸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이 같이 나와요. 책이랑 같이. 예를 들어서 책으로 바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책에선 바흐의 곡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바흐가 작곡했던 곡들을 같이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되죠. 이런 글로만 읽는 것의 한계를 오디오북이 깨는 분야도 있다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클래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송사비의 클래식 음악 야화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되는 값이라는 거예요. 9,900원으로 요즘에 책 한 권 사기 힘들죠. 그런데 밀리 서재는 9,900원으로 10만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10만 권이라뇨? 도서관에 10만 권의 책이 들어있으려면 얼마나 큰 공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지식과 경험이 핸드폰 어플에 다 들어있다는 게 정말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진 않잖아요. 단점을 이야기해드려야 또 비교를 하시겠죠. 단점은 첫 번째, 눈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종이책이나 전자책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핸드폰은 책이 빛을 발산해서 글씨를 읽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이 좀 피로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들은 핸드폰으로 잘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괜찮고 전자책은 안 된다는 게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단점을 꼽으라면 눈이 좀 쉽게 피로해지는 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책의 업데이트입니다. 아무래도 신간 같은 책이 빨리빨리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책들이 좀 늦게 업로드 된다는 거, 그리고 이슈가 되는 책만 올라온다는 거, 골라서 읽을 때 검색했을 때 그 책이 없는 경우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캐리체 회장님의 웰싱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꽤 텀이 있었어요. 한 2달 정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뒤에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간을 찾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책은 있고 어떤 책은 없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고요. 세 번째 단점은 가끔씩 나는 에러입니다. 종종 에러가 나는데요. 꺼졌을 때 이제 멈춘 곳, 제가 끝까지 읽은 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조정된 부분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볼 때보다 오디오북으로 들을 때 그런 현상이 많아요. 오디오북이 갑자기 이탈이 되면 그 전에 듣던 부분부터 다시 재생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1년 정도 사용해보고 이번에 1년에 99,000원짜리로 결제를 완료했어요. 어차피 사용하는 것에 저는 이제 익숙해졌고 계속 찾아서 듣고, 그러니까 오디오북 용도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읽는 것보다. 1년치에 99,000원이면 한 달에 8,25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8,250원이면 진짜 별로 안 비싼 거잖아요. 책값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결제하고 한 달에
오디오북 한두 권만 들어도 이건 남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오디오북이든 뭐든 안 듣고 안 보는 것보단 훨씬 나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글씨 읽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글은 또 본단 말이에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거는 정말 많이 보고요. 그래서 저는 밀리의 서재를 이용할까요 말까요 여쭤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주저없이 한 달 정도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달은 또 무료로 해주는 그런 혜택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랑 결제를 하면은 밀리의 서재는 공짜로 해주고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기억이 아삼아삼하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밀리의 서재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2년째에도 또 사용해보고 달라진 점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 시스템은 정말로 추천드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활용해 보시고 또 마음에 드는 책들은 종이책으로 한번 더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더 자세하게 책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은 위의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